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유방재건 수술의 종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방재건 수술의 종류는 유방재건 수술을 받는 시기에 따라서 직시재건, 지연재건, 하직시재건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재건 수술을 하는 재료에 따라서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 수술, 자가조직을 이용한 재건 수술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 수술은 또다시 두 번에 나누어서 1회 수술로 끝내는 경우, 2회 수술에 걸쳐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가조직을 이용하는 경우는 어떤 자가조직을 쓰느냐에 따라서 등 근육을 쓰는 경우, 뱃살을 쓰는 경우, 또는 엉덩이, 허벅지 같은 그 외의 조직을 쓰는 경우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재건 수술에 앞서 유방 절제 수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방은 갈비뼈를 기준으로 그 앞에 두 개의 근육층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앞에 지방, 피부가 감자뿌리처럼 보이는 유선 조직을 감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도 보면 다양한 암이 있겠지만 감자뿌리처럼 보이는 이 유선 조직이 암이 잘 생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을 한다는 것은 가능한 암이 잘 생기는 유선 조직은 최대한 없애고 암이 잘 안 생기는 피부나 지방, 근육 같은 조직으로 유방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가장 안전하고 이론적으로는 좋은 유방 재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방암의 크기가 작고 개수도 적고 또 초기에 발견된 암이라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분 절제술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부분 절제술을 했으니까 그 부분 잘라낸 자리는 구멍이 뚫리겠죠. 그렇긴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살릴 수 있으니까 절개도 작고 그 다음에 입원도 적게 해도 되고 그래서 빨리 퇴원할 수 있고 그런 회복도 빠르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단점으로 함몰이 발생한다든지 모양이 찌그러진다든지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꼭 필요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유방 부분 절제술의 장단점입니다. 유선 조직을 모두 제거하게 되면 이제 전절제술이 되는데요. 만약에 전절제술을 하고 재건을 하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남는 피부는 자르고 피부를 흉벽에 붙여서 수술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재건 없이 유방 전절제술을 한 경우에는 좀 결과적으로도 사실 미용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자신감을 좀 상실하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갖게 되거나 우울감에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양쪽 가슴의 무게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 가슴의 크기를 만약 가진 분이라면 대략 한 700g 정도가 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가슴이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 같은 그런 정도의 무게를 한 주걱기로만 남은 평생 메고 사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자세가 변화가 된다든지 척추측만이나 목 디스크 같은 다른 근고격계 질환에 시달리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이 한쪽이 없어지면 브라를 입을 때 너무 불편합니다. 환자분들께서 속옷을 입어야 되는데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계속 유방이 딸려 올라가니까 적어도 옷을 입기 위해서 뭐라도 좀 하나 걸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재건을 나중에 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재건 수술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은 요즘은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 진짜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지만 근데 이게 미용 목적이 아니라 진짜 건강 목적으로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유방 재건 수술을 미용 목적으로 우리가 하는 가슴 수술, 유방 확대 수술이나 거상술 같은 걸 생각해서 이게 불편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암 치료하고 나서 적어도 30년, 50년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 기간 동안 겪어야 되는 많은 불편감을 감수할 수 있느냐 그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단지 미용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편하고 내가 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유방 재건은 꼭 필요하다. 그것을 꼭 감안하시고 수술 방법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남은 피부를 잘 잘라서 벽에 붙이지 않고 최대한 활용해서 유방을 만들겠다고 하면 남아있는 위쪽 아래쪽 피부를 당겨서 꾸밀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피부를 닫아야 되니까 처진 정도가 바뀌거나 또는 크기가 바뀌거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지 봉합을 하는 것보다는 확장기를 써서 크기를 맞추거나 유두유름도 나중에 재건하는 까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확장기를 쓰지 않고 재건을 한다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물론 비대칭이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가슴보다는 나으니까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두유른이 미용적으로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유두유른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미용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인데요. 다른 유선 조직 자리보다는 유두유른 자리는 그래도 암 발생률이 좀 낮고 만약에 거기서 재발을 한다 하더라도 대응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유두유른은 처음부터 제거하진 않고 살려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유두보존 유방전절제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속만 결손 부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유두보존 유방전절제술인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손 부위가 남게 되고, 이 결손 부위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유방재건 수술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형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그 결손 부위에 이 보형물을 넣어주게 되는 거죠. 이 환자 같은 경우도 보형물을 넣어서 한 번만에 재건한 환자입니다. 이렇게 환자가 결과가 좋을 수가 있다는 것을 먼저 좀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비교적 환자분들 오실 때마다 이렇게 좀 잘 된 환자들을 좀 우선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린 이유는 많이 실망하고 좌절할 마음을 조금이라도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근데 이 환자처럼 사실은 모든 환자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이 환자가 특별히 잘 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환자가 잘 된 이유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의 피부가 온전히 다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환자는 유두유륜을 다 남겼고 암이 비교적 속에 있었기 때문에 피부에도 전혀 손상이 없었고요. 그래서 피부 절개선을 따라서 흉터만 남고 속만 파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온전히 다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다음 두 번째, 이 환자가 또 결과가 좋았었던 이유는 이분은 항암 방사선을 다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암 치료를 했을 때는 염증이라든지 합병증이 발생할 여지가 많고, 방사선은 그 자체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유방의 어떤 고형구축 같은 걸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항암 방사선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성형외과 의사가 아무리 잘 잡아놓다 하더라도 조금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환자가 잘 된 이유는, 이게 좀 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지 않은 왼쪽 가슴이 보형물 수술에 굉장히 적합한 형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형물은 가슴이 작으신 분들은 작은 거, 크신 분들은 큰 거를 넣을 수 있고, 또 돌출된 분은 돌출된 보형물, 납작하신 분은 납작한 보형물을 넣을 수 있는데, 보형물은 자체의 형태는 동그스름한 모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수술하지 않은 정상적 가슴 모양이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모양을 만들기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분처럼 아까 그 세 가지 요소, 피부 절제나 유두 절제가 전혀 없고, 항암 방사선 같은 어떤 치료 방법을 최대한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원래 가슴 모양도 보형물 수술에 적합하다면 굉장히 훌륭한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그러면은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분들은 다 즉시 재건을 하신 건가요? 다 즉시 재건 케이스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죠. 이렇게 미용적으로 우수하지 않은 결과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가슴 볼륨은 적은데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좀 늘어서 전체적인 유방 모양은 넙대대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이신데요. 비슷하게 수술을 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환자는 수술 안 한 쪽 왼쪽 가슴은 여전히 좀 대대한 모양이라 그러면, 수술한 쪽 가슴은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형물 모양이 아까 둥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진 가슴 모양이 둥근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목 가운데에서부터 배꼽까지 정중선을 그려서 본다면 수술하지 않은 쪽 가슴에 비해서 수술한 쪽 가슴이 좀 많이 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형물이 전체적으로 다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얼핏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할 수 있지만, 자세히 봤을 때는 내 가슴보다 재건 쪽 가슴이 좀 부자연스럽고 둥글둥글한 모양이어서 좌우가 비대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처럼 가슴이 너무 작으면 또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오른쪽 가슴은 맘모톰을 시행을 했고요. 왼쪽 가슴을 전절제를 하신 분인데, 맘모톰까지 했고 가슴 볼륨이 원래부터 좀 작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로 최종적인 볼륨이 더 작을 것이다. 그래서 훨씬 어쨌든 보형물 만들기 굉장히 작은 가슴인데요. 만약에 이런 것을 대칭을 맞춰서 만들겠다 그러면 보형물 선택을 굉장히 작은 보형물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 생각으로 이 환자 같으면 한 50에서 60 정도 보형물을 선택했다면 좀 대칭이 맞았을 텐데, 시중에 판매되는 보형물 중에서는 50cc, 60cc 정도 되는 보형물은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 제 같은 경우 환자분들한테 가능하면 반대쪽을 좀 키우시는 게 훨씬 미용적으로 좋습니다라고 선택권을 드립니다. 선택권을 드리는데, 이 환자처럼 오른쪽에도 무릎이 있어서 당장 확대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오른쪽 수술은 나중에 하겠다, 그냥 왼쪽만 최대한 좀 작게 만들어 달라 하시면 제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보형물을 넣어서 가슴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도 대략 130 정도 되는 보형물을 집어넣었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음 환자는 또 가슴이 너무 커서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환자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보형물 중에 하나인 450cc 짜리 보형물을 넣었는데 불구하고 정상 쪽에 비해서 가슴 크기가 좀 작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 내 피부가 온전히 보존이 되고 항암 방사선을 피할 수 있으면서도 내 모양, 가슴 모양 자체가 보형물에 가까운 유방 보형물을 넣었을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환자분들한테 우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걸 보여드리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만약 내가 가슴이 좀 작아, 그런 경우에는 이 환자처럼 약간씩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볼륨이 보형물을 넣었을 때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정도여서, 재건은 우리가 오른쪽으로 했지만
왼쪽을 확대하면서 같이 조금 크기를 키워서 밸런스를 맞춰드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미용적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좋고 환자분들도 많이 만족도가 높은 그런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들은요, 절개 부위에 따른 흉터를 보여드리고자 제가 가져왔는데 세 분 다 모양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흉터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처음 환자는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바깥쪽으로 있는 흉터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 아무리 좀 표가 덜 난다 할 수 있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흉터가 좀 뚜렷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환자의 사진은 밑선으로 들어가는 흉터이거든요. 가슴 어느 정도 볼륨이 된다 그러면 밑선으로 들어가면 흉터가 가려지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울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겨드랑이 흉터가 하나 더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윗가슴 쪽에 조직을 좀 제거하기 어렵거나 여기에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 좀 잡기 어렵거나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흉터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로봇 수술을 많이 씁니다. 세 번째 환자분의 사진은 로봇 수술을 이용해서 수술 재건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이분처럼 로봇 수술을 선택하신다면 절개 흉터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충분히 적은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 확장기라는 게 있습니다. 조직 확장기라는 것은 보형물하고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안에 철판이 있어서요, 주사바늘 찔러도 터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바늘 찌른 상태로 물을 넣거나 빼거나 해서 크기를 바꿀 수가 있는 보형물을 말하는데, 이 보형물을 쓰는 이유는 다음 케이스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분은 오른쪽 가슴에 유방암을 가지고 저희한테 내원하신 분입니다. 근데 피부에 뭔가 상처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유방암이 피부에 이미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부 조직이 괴사가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유방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유방만 제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피부 조직도 같이 제거해야 되는데요. 그 피부에서 피부암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피부를 절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아있는 피부를 당겨서 유방을 만들려고 하면 사실상은 넣을 수 있는 보형물이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130을 넣는다 하더라도 피부를 닫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건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방을 만들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확장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당장 최대한 당겨가지고 일단은 봉합을 해놓고요. 옆에서 봤을 때는 납작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간 것 같지만 현재 확장기가 물이 다 빠진 상태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먼저 상처를 낫게 만들고, 상처가 다 나으면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 확장기에 물을 넣어서 피부를 늘려줘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유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크기를 바꿔야 될 때 확장기를 가장 많이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처럼 가슴이 너무 작아서 보형물을 만들기 어려울 때 확대를, 그래서 암 있는 쪽을 확장기를 넣어서 피부를 늘려주고, 그 다음에 정상 쪽은 다음에 수술할 때 확대를 해서 양쪽을 다 키워서 모양을 잡아주는 경우도 확장기를 쓰는 좋은 인디케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환자처럼 가슴이 너무 크거나 처져 있는 경우에도 암 수술할 때 확장기를 넣어놨다가 다음 2차 수술할 때 보형물을 갈면서 반대쪽을 같이 맞춰주거나 하는 그런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확장기도 많이 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연 재건하시는 분들, 지연 재건하신 분들은 지금 피부 조직을, 유두유를 포함해서 피부 조직을 다 제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슴이 지금 보형물이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확장기를 납작한 상태에 넣어놓고 물을 넣어서 피부를 늘려준 다음에 모양을 잡아주면 지연 재건하신 분들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환자분처럼 크기를 바꾸거나 모양을 좀 바로 잡아야 될 때, 그럴 때는 확장기도 좋은 옵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장기는 이런 경우가 아니어도 암 치료에 좀 집중해야 되는 경우, 특히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확장기를 권유해 드리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상황에 따라서 당장 재건에 집중할 수 없을 때, 임시로 재건을 해놓을 때 피부를 보존하기 위해서 확장기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가 조직을 이용한 유방 재건 수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그림은 우리 등 근육, 광배근이라고 하죠. 등 근육을 가지고 가슴을 만드는 모식도인데요. 가슴이 충분히 작고 환자분께서 보형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광배근을 이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에 흉터가 남는 것은 피하기 어렵죠. 다음은 뱃살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배에 남는 살, 그러니까 우리가 복부 성형 수술을 할 때 남는 뱃살을 잘라서 버리잖아요. 그 잘라 버리는 그 살들을 모아다가 유방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슴도 크시고 뱃살도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흉터는 가장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배가 좀 나오신 분들은 배에 있는 지방을 제거하면서 재건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결과가 굉장히 우수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진행하지 않고 지방을 제거할 수 있는 거네요. 좀 다른 문제인데, 배에 있는 지방을 없애는 것은 이렇게 복부 성형 수술을 해서 없앨 수도 있고 지방 흡입술을 없앨 수도 있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날씬한 배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 지방도 없어야 되지만
처진 피부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만 없애겠다 그러면 지방 흡입이 적당할 것이고, 근데 대개는 복부에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피부도 같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도 같이 잘라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피부하고 지방을 같이 걷어내는 수술을 복부 성형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복부 성형 수술을 할 때 지방과 피부를 같이 잘라내니까 그 잘라낼 피부들을 가지고 가슴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뱃살이 고민이시라면 유방 재건과 상관없이 성형외과 의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보형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장점은 우선 수술이 간편하고 시간도 짧고 회복도 빠르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보형물과 관련된 다른 합병증, 예를 들면 감염이라든지 구연구축 같은 그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면 자가조직은 좋기만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가조직은 아까 말한 보형물의 단점인 감염이나 구연구축 같은 합병증은 없지만, 자가조직 나름의 합병증, 예를 들면 조직괴사, 우리가 피판괴사라고 하거든요. 혈액 공급이 잘 안 돼서 피판괴사라든지, 예를 들면 뱃살을 떼면 배, 등살을 떼면 등, 이런 데 흉터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기능적인 문제를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이 좋다 나쁘다고 사실 말하기는 어렵고 각각 수술마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유두 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처럼 유두랑 유륜이 다 없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CV 플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살을 오려서 모아주면 유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두를 먼저 만들고 문신을 입혀서 유두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살을 가져오기 적합하지 않은 경우, 특히 보형물을 선택해서 재건하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CV 피판을 이용한 경우보다는 이 경우를 좀 더 선호하는데 유두 이식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 환자처럼 반대편 유두가 크신 분들은 반대편 유두에서 유두를 일부 떼와서 반대편에 심게 되면 반대편 유두도 유두 축소 수술, 유두가 작고 좀 뭐랄까요, 깜찍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유두가 없는 쪽은 유두가 새로 만들어져서 대칭이라든지 미용적으로 적합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두가 먼저 생착을 하고 나면 나중에 문신을 내서 유륜까지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두 유륜을 재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치료에 있어서 유방 재건 수술은 유방 절제술만큼 굉장히 필수적인 수술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양한 유방 재건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재건 수술 방법을 각각의 특징, 장단점을 좀 이해하시면 내가 후회 없는 수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재건 수술 방법을 선택을 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우리 유방암 치료를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계실 환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